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신루타 종목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서 신루타 종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 고영이 있거든요. 고영은 좀 유명한 종목이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종목을 원래 많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이런 업종 중에서. 근데 문제는 올 차트를 보시면 여기 거의 5,000원, 1,000원대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이쪽 한 2018, 19년도부터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이전까지 되게 의미있던 종목이거든요. 실적도 되게 좋고 주가도 계속 올라서. 근데 이때 18년, 19년 보시면 18, 19년도 보면 주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재무 비율을 최소 이제 그 전부터 보면 좋겠지만 최소 5년 동안은 변화와 이 주가 상황의 변화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거 이야기고 이게 어떻게 되면 기업적인 변화가 수치로 어떻게 변하면 주가도 어떻게 반응한가. 물론 이 주가 변화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니까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실제 잘 나오니까 계속 올리는 게 정당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과다하게 올렸더니 실제 꺾이기 시작하고, 아니면 꺾이지 않더라도 그 증가율,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줄어든지, 그런데 주가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제 도망갈 생각을 미리 보통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반응 안 하는데, 실적이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반응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 부분이 있더라도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종목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건 과거니까.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되게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말했지만, 미래적인 부분은 경제 해자로 이제 해결할 부분이고, 우선은 신루타 종목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겠지만 5년치 최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영은 이제 그 전치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전 매출 영업이 되게 훌륭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시면 이제 매출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 안 하고, 오히려 이때 하라고 이러니까 주가도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정체 중이거든요. 그걸 무시 못 하거든요. 이 회사는 나쁜 회사, 좋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기대치를 못 미치면 주가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횡보하든지 떨어지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보시면 전자제품 생산용, 반도체 생산용, 3D 잘 모르는, 저희가 이제 일상 접하기 힘든 업종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을기업이라든지 기술 발전하면 그 기존 제품을 못 써먹든지 그런 업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경제 해자가 있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없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 5가지 중에서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업종, IT나 반도체 업종은 매출 계속 증가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신기술이 나와버리면 기존 업체는 그 신기술 못 미치기 때문에 쓸모없는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바로 못 바꾸니까 그 제품을 팔겠지만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영이 되게 핫했던 종목인데, 언제부턴가 매출도 증가 안 하고 영업도 증가 안 하고 이러니까 주가가 몇 년을 횡보했었어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몇 년 횡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실적 좋아지긴 했지만 보시면요, 예전에 460 나왔는데 이게 워낙 낙폭 영업이 하락폭이 크니까 이게 이제 160% 증가해도 예전보다는 영업이 적잖아요. 그렇죠? 경제 해자를, 당연히 넓은 경제 해자는 아니었고 좁은 경제 해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일기업이고. 그렇지만 이런 기업도 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수익 나면 주가는 반응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지금 9천억이니까요. 이때쯤이면 1,000억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00억대 아래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종목 중에 수익성이 되게 급증하면 미리 선반응해서 기업 가치 증가를 선반응해서 주가를 올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월덱스도 보면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이전 그 종목 말한 거 똑같은 사례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 보면 하락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보면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여기도 보면 잠깐 있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만약에 저희가 만약 이 기업을 샀어요. 경제 혜자가 있으면 좋겠죠. 혜자는 없어 보이지만 너무 싸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샀다고 쳐있으면 여기 2,000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간 건데 이때 사면 가격이 얼마였겠어요? 거의 300억대 이럴 거예요 아마. 그쵸? 300억대 기업의 돈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보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이때 700원이니까 이때 거의 500대 아래라 보면 됩니다. 그런 기업은 이제 저시총 영역으로 다르니까요. 제가 말하지만 저시총 중에 영업이 10% 이상 종목 중에서 며칠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여타 저시총 종목보다 존재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다 보면 최근에 보세요. ROE 보세요. 20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도 보면 이때 이제 많이 삭감 됐고 이건 좀 이제 현금 많이 안 쌓인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렇게 높은 ROE 물론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셔야죠. 보세요. 뭘 확인하면 영업 현금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자본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용자 자산의 증가가 꾸준히 많은 건지 보세요. 이때는 현금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갔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씩 크게 나간다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유용 자산 증가에 자본 지출에.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돈이 쌓이겠죠. 보시면 현금 자산이 300억, 400억, 500억 계속 늘어나네요. 보니까 그렇죠. 월덱스도 그러니까 경제 혜자를 저희가 이 업종이 있지 않은 이상 경제 혜자를 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예 애초에 크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나 IT 이런 업종은 신기술 나오면 대체 가능성이 워낙 커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수익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저시총이라든지. 그러면 현금이 쌓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홀드하는 종목은 아니겠죠. 넓은 혜자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적은 시총이라든지 저시총이라든지 너무 수익성이 계속 쌓이는 업종은 애초에 혜자는 없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홀딩할 상황은 아니야. 그렇지만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지켜보면서 수익성이 좋은데 쌓이는데 주가가 횡보해. 그러면 살 가치는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은 웃기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심리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무시를 못해요. 저시총 중에서 저시총 영역 특히 이제 굉장히 혜자가 없더라도 저시총 영역을 주포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 일부는 가질 필요가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종목인데 보시면 여기 기사도 떴네요. 국내 제습기 국내 1위 위닉스라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요. 월 차트로 보면 벌써 2,500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 7년, 8년 만에 1000% 날라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건 어길로 이런 종목을 보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증가해요. 8년, 9년도까지는, 8년, 9년까지 진짜 주가 증가했네요. 근데 이때부터 며칠 꺾이잖아요. 꺾이다 보니까 이제 정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작년에는 되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긴 버텼는데 최근에는 더 하락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계속 홀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홀딩 못하죠. 왜냐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장이 안 좋은 걸 떠나서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던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거예요 아마. 경제 회자로 따지면 이게 뭐 넓은 회자 있을 수는 없고 좁은 회자 그쵸. 근데 이 근데 뭐 일이니까 어느 정도 쳐준다면 근데 워낙 이런 물품이 워낙 LG나 삼성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근데 보면 이때 산다고 치면 또 이제 아까와 비슷한데 막 시총이 적어요 되게.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막 1000억대 아래 막 이랬을 거예요 막. 그러네요 보니까 13,000원에 2,000억대니까 7,000원 뭐 5,000원 2,000원 이게 지금 6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대도 안 되는 몇백억짜리였거든요. 그런 계급증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좋으면 진짜 막 기업가치 상승보다 훨씬 많이 주가 상승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뭐 우리 주식시장이니까요. 근데 실제 정체들이 이러면 주가는 그때부터 횡보하든지 계속 실제가 안 좋으면 진짜 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 뭐 ROE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20대 넘으니까. 근데 이게 경제 해자 있기에는 넓은 해자 특히 쉽지 않죠. 왜냐면 이게 지금 대기업이 이쪽에 뛰어들려면 맘먹으면 뛰어드는데 큰 시장 아니니까 뭐 안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고 우선 경제 해자는 약하다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시면 지켜봐야죠. 계속 대체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감안하시고 이게 돈 잘 벌면 솔직히 삼성전자, LG전자 가만두지 않겠죠. 그 시장이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당해낼 재주가 없을 확률이 높죠. 인바디도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00원 보세요. 2,000원부터 5만원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인바디 다 알잖아요. 이 회사가 자체가 인바디인데 이런 물품 자체를 인바디라고 이제 통칭하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태성분 분석기에서. 그러니까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뭐가 문제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회사는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예요. 부채율도 낮고. 문제가 뭘까요? 2004년, 5년, 6년까지 가고 7년, 8년 이때 보시면 매출이 거의 정체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도 크게 증가 안 하고 이 회사는 최소한 좁은 회장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 회사가 수출도 하고 이 업계에서는 꽤 그래도 먹히는 거잖아요. 그 헬스장 가보면 인바디 제품 거의 저도 재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인바디가 많거든요. 그 보시면 영업이율도 되게 높죠. 지금도 높아요. 그때 잠깐 떨어지고.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뭘까요? 이거 보시면 제가 월차트를 자주 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과다한 상승한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5천짜리가 5만원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봐도 5천에서 한 2년, 3년 동안 10배 올라가잖아요. 이거 사잖아요. 왜? 이 가격이 진짜로 생각해서. 근데 이 가격에서 이 가격 간 거니까 기업 가치보다 훨씬 상회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에 이 가격 보고 산다. 이렇게 지옥 볼 수 있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러거든요. 기대 못 미치면.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하시기 전에 이전 몇 년 전에 주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총이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그래야지 좀 최근에 이제 폭락장을 많이 맞이했는데 되게 많이 상승한 종목을 좀 떨어졌다 샀을 경우에 진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겠죠. 인바디는 좋은 회사면 다시 최근에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초에 과다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매출액이 엄청나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해봤자 2천억도 안 되니까. 이때 시총 보시면 막 6천억까지 갔잖아요. 6천억까지. 6천 더 갔겠네요. 보니까 거의 7천억, 8천억까지 갔잖아요. 근데 PS를 따지면 매출이 1,000억대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영업이 높아도 매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PSR 한번 다시 공부할 기회를 갖겠는데요. PSR이라는 게 매출액과 이제 시총과 상관관계인데, 매출이 너무 적으면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적으면 아무리 높은 영업률, 높은 영업률이 나오더라도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영업률이 50%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매출 증가 안 하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매출이 적은 종목은 시총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되게 리스크 높은 거예요. 왜냐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 영업이 높은 사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계가 있고 결국 순이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몇천억까지, 9천억까지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출이 우선 이 회사 단점은 이때 9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9천억 가까이 됐을 텐데 매출액이 1,000억대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과도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크게, 특히 이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종목은 떨어진다 잡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매출액 상황도 보고 시총 대비 PSR도 보고 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좋죠. 대신 이제 이 투자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너무 올렸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시가총액이 3천억이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대 초반이니까 PSR로 따지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건 아니죠. 그걸로 따지면. 그 다음에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너무 잘 아는 종목이니까요. 이때 보시면 이때 막 15,000원대 샀네요. 2017년도에 사면 15,000원대 17만원까지 1배 올라갔잖아요. 카카오 종목은 당연히 경제 해자가 있다고 보고요. 보시면 이제 이름 메신저, 카카오톡, 징글, 모빌리티, 게임, 뮤직, 콘텐츠, 여기 이제 자회사도 카카오, 여러 사업을 되게 많은 사업을 몇십 가지를 진출하더라고요. 보니까 자회사도 지금 최근에 상장해서 이제 그 가치가 좀 더 높아진 경향이 있고 좀 막강하죠. 특히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한 거 플랫폼 회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자체가 수익성 연결 안 된다. 최소한 매출액으로 연결 안 된다. 증가로. 그러면 가짜죠. 근데 보시면 이 회사 보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이제 판관비도 계속 증가했기 회사가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워낙 커서 이게 커 보이는데 결국은 매출 계속 증가하는 회사. 어떤 종목을 볼 때 매출액이 어떤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수익성 높은 사업, 수익성 낮은 사업하고 좀 다르겠지만 매출액 증가라는 것도 회사가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은 장난을 못 치거든요. 영업이익은 장난칠 수가 있죠. 판관비를 잃어버리면 영업이익이 줄고 그러니까 판관비를 줄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러니까요. 이거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2천억, 4천억, 5천억 더 계속 늘어나잖아요. 결국 현금화는 네트워크 효과로 돈 버는 기업조차도 현금화되는 능력이 언젠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쿠팡이 좀 문제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현금화가 잘 안 되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나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좀 낮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버린 게 너무 많고 카카오톡도 지금 공짜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아직 현금화하는 능력이 일부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매출 계속 증가하고 독점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저도 이제 소비자니까 잘 알지만 최근에도 보면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죠. 경제 해자는 당연히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한 것은 당연히 하락한 거고요. 이때하고 이때 기업 가치가 몇 배가 증가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건 아닌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덕을 좀 본 건데
자회사 상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보시면 항상 그러지만 이 과당 상승 이후에 떨어지면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먹거든요. 되게 현명하지 않죠. 왜냐면 기관이나 외인은 이때 사가지고 비싸니까 파는 건데, 그래서 항상 여기서 사는 개인이 되면 안 돼요. 그쵸?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과다하게 상승한 종목을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상승하더라도 말이죠. 너무 PBR, 그때 PBR도 보시고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이때 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싸 보이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사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때 산 사람은 지금 몇백 프로 수익인데 이게 사면 되겠어요? 그건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여기 지금 17만 원대부터 지금 거의 1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이때부터 산 사람은 어디 왜 샀겠어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근데 실제 떨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종목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몇천만 원 잃고 손실 보고 되게 오랜 이야기인데 나왔는데, 그게 손절 안 했으면 그냥 지옥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항상 사시기 전에 몇 년 최근 뭐 주차트나 월차트를 보셔가지고 몇 년 전에 주가 시총과 현재 너무 괴리감이 크지 않나? 너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 아닌가?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업가치 그렇게 폭발적 상승한 종목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메이독스 같은 경우 하루에 거의 40, 50 이랬는데 그 정도 주차도 이제 폭락하잖아요. 과도하게 상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코엘 패션 보면 전 이제 패션, 운송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저도 옛날부터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자세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에 해자 있다고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대미화학에서 지분 정말 많이 갖고 있네요. 뭐 회사 사랑하는가 보죠. 근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건 이제 뭐 여기 이때 샀으면 이때로 짐작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들은 그렇게 다 짐작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유통회사니까 경제 해자 있다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사업도 많고. 근데 보시면 결국 수치가 계속 증가한 종목은 특히 영업이 꽤 높죠.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이런 게 결국 주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보시면 6천원에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얼마일 것일까? 1,000억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뭐 영업률 10% 나온다. 의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계속 홍보하다가 계속 상대들 회사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년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아프리카 TV와 비슷한데 아프리카 TV도 계속 실적이 좋은데 주가 4년을 홍보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툭 치고 날아갔죠. 그러다가 10배 날아갔거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 이게 월차트로 보니까요. 보시면 물론 실제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꺾이는 건 당연한 건데 실제 계속 좋아지는 특히 예뻐 보이는 그런 수치를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끝간데 없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물론 미래를 상황을 봐야죠. 그건 이제 경제 해자 측면에서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건지, 이 회사가 주가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 확률이 좀 부족하지만 너무 싸고 실적이 너무 오르니까 우선 약간 단기나 중기적으로 보유할 건가, 그걸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수치 나온 거 보고 좀 안심할 수도 있고, 수치 나온 거 보고 너무 이제 좀 허물어지는구나, 안 좋아지는 상황이구나, 이걸 해자 추세를 보든지, 추세를 보고, 이제 해자 없는 종목도 안 좋아지면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매도할 수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크린 사이트에서는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이게 지금 700원에서 4만원, 이때는 시총이 얼마였을까요?
근데 이 시총이 그래도 2,600억밖에 안 되네. 이때는 정말 시총이 적었겠죠. 뭐 500억 당연히 아래에서 지금 보면 지금 700억이에요. 이게 지금 계산하기 힘들게 됐네요. 해봤자 2,600억, 꼭지점 2,600억이네요. 이 기업은 여기도 2,600억이니까 지금 꼭지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크레인 사이언스는 업종을 보시면요. 자동차 여과지, 산업 여과지, 공기 여과지 이런 거 필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마스크도 이제 추가해서 주로 이런 기업이 경기에 혜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건 당연히 아시고 경제 혜자가 없더라면 투자 안 할 건 아니고 너무 여기가 저지천이고 실적이 너무 싸요. 그럼 누군가 올리긴 하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회사가 이제 돈을 잘 벌면 이런 산업에 돈 많은 회사는 진출하잖아요. 시간 문제지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이때 보시면 거의 ROE가 20 정도 엄청 넘죠. 물론 이 회사는 적은 회사지만 20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꺾이니까 이 안 꺾일 때는 잘 안 떨어지죠. 20년까지 보시면 20년까지 거의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 꺾이니까 실적 꺾이니까 주가도 당연히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업가치 상승보다 훨씬 상해서 올라가요. 항상. 그러면 이때 이제 막 실적 꺾이잖아요. 그럼 또 실적 꺾인다고 뭐 이건 적자 났지만 적자 안 나더라도 매출 증가율 자체가 줄든지 영업이익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 증가 자체가 주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주가 폭락하거든요. 너무 많이 맞거든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원짜리 지금 만원짜리 했잖아요. 이거 누가 상상해요. 근데 회사가 매출 꺾이고 영업이 안 나오고 그러다니까 적자 나고 이러니까 주가는 뭐 정말 순식간에 몇 분을 통나잖아요. 이게 주식판이거든요. 특히 경제 혜자가 없는 기업은 이게 흔해요. 예, 매출 통제 못하니까 대부분. 특히 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네. 한국기업평가. 딱 짐작이 좀 오시죠? 외국인 보유 75%. 피치. 보세요. 지금 저번 시간에도 이런 업종을 많이 봤는데 신용평가 보면 가치사업 평가 부분에서 분류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35%. 되게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인도 지금 지분율 73%예요. 엄청나죠? 뭐 합치면 75%. 외인이 이런 업종에서 미국에서 당연히 큰 수익을 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인수했겠죠. 예전에 보시면요. 이거 보면 이때 16,000원에서 16,000원 뭐 이때는 8,000원이고 정말 많이 올라갔죠. 꾸준히 PBR로 보시면 작년 최고 PBR이 재작년 PBR이네요. 5.6까지 올라갔어요. 5.6까지. 그럼 이때는 솔직히 1,000억대 아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제가 좋아하는 뭐 영업률 10% 이상은 10% 이상이 30%를 유지하네요. 거의. 단점이 뭘까요? 고객이 막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 증가 안 하고 영업이 증가 안 하고. 장점은 영업이 높고 ROE가 높은 편이니까 계속 돈이 쌓인다는 거죠. 장점은 매출 하락이 잘 없다는 거죠. 그냥 고객이 잘 안 바뀐다 소리거든요.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샤금이 꽤 있고 단점이 말하면 보세요. 이게 한 주당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야. 전체 돈 들어온 것을 전체 축수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위거든요. 단위가 4,903원이 들어와요. 한 주당. 근데 한 주당 배당금을 3,300원을 했어요. 거의 배당하는 거죠. 배당금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배당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주식은 똑같고요. 이게 자본이 안 늘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쵸? 자본이 안 늘어요. 왜? 배당을 다 해버리니까. 그럼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자본이 안 늘면 주가는 끝간데 없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배당률이 높으니까 이때 보면 보세요. 6만 원 샀다가 쳐요. 그러면 6,000원이면 10%, 3,000원이면 5%잖아요. 배당주죠. 배당주.
배당을 워낙 많이 주니까 외인이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당주 투자하기 쉽지 않죠. 근데 돈이 엄청 큰 사람은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배당주를 많이 하거든요. 외인도 금융주를 많이 사는 게 은행주 뭐 예전에 제가 투자할 땐 40 몇 프로였는데 지금 막 60 몇 프로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업종으로 은행주처럼 하고 기업평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갔죠. 얘기하면 ROE가 20이 안 된 종목인데 이때는 PBR이 5까지 올라가시니까 과한 거죠. 20이 안 된 거 5니까 퍼가 26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진 거고 최근엔 뭐 실적이 좀 떨어지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 뭐 크게 하락 없으니까 주가가 진짜 폭락 여기까지 간다. 그럼 뭐 살만한 가치 있겠죠. 그런 기업이고요. 한국 셀서기요. 셀서기도 유명하죠. 보시면요. 이 종목 애초에 보세요. 돈 들어온 거 배당금. 와 거의 다 배당 나가죠. 이 종목도 배당주로 유명해요.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20만원 된 적이 없는데 만약 20만원 샀다. 그 19,000을 배당한 거예요. 배당률 엄청 높은 거죠. 배당주거든요. 이 종목 원래. 업종을 보면 보세요. 지금 위엔 62%. 위엔 배당 좋아합니다. 이렇게 53% 갖고 있고 위엔 전체적으로는 62% 갖고 있고요. 윤활유 그리드 석유류 제품 이게 윤활유 부분 세계 1인 롤 그룹 1호이다. 그쵸? 윤활유 부분 1인 기업이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단점은 자본이 안 느니까 옛날 몇 년 전 수익 나도 높은 ROE 계속 나온 거예요. 자본 계속 너무 계속 쌓이면 분모가 커지니까 똑같은 돈을 보면 ROE가 엄청 떨어지는데 돈을 다 배당해버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뭐 ROE가 크게 차이 없는 거죠.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배당주. 근데 보시면요. 이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당주를 하게도 보면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보세요. 45. 아로 20이 안 되는데 조심해. 안 되는데 20 되네. 20은 겨우 되는데 PBR 사면 화가 20 나오는 거잖아요. 비싸죠. 계속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내리막을 걷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많다고 배당주 투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배당주 뭐 일정하게 뭐 하는 건 나쁘다. 근데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아로 20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배당을 다 하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쌓이고 그 자산가가 쌓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기업 가치 증가 안 한단 말이죠. 이때는 워낙 이제 그걸 같이 인정해 줬는데 어느다 보니까 계속 가치 증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비싸니까 계속 주가 떨어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 그 다음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으로서 효성그룹이 요즘에 좀 대박이 나는 중이죠. 보세요. 섬유 부분으로 주제품 스판텍스,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 원사 이게 원재료 만든 회사로서 간혹가다 이게 대박이 나거든요. 새로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 이걸 엄청 써요. 이제 어떤 보통 시중에서 어떤 그런 걸 많이 선정한 거 같아요. 효성 제품이다. 효성 원사다. 그래서 자랑하고 이게 좋은 회사다. 좋은 제품 쓴 거다. 원단 쓴 거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 특히 이런 기업 특징은 거의 돈 벌 때는 엄청 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사품 나오고 막 대체제 나오면 많이 못 벌 이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보시면 이 회사 보면 이게 보면 최근에 보세요. 자본주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좋죠. 문제는 보세요. 부채도 증가해요. 재밌죠. 이 회사는 이제 그런 분들 떠나서 이제 최은준 씨께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최근에 엄청나게 벌죠. 하루 20 넘으니까. 근데 보세요. 많이 나가요. 솔직히. 이게 보시면 2천억, 4천억 나갔잖아요. 돈이
자본 지출이 커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아무리 돈 많이 벌더라도 자본 지출이 큰 기업은 돈이 안 쌓이잖아요. 근데 안 쌓이면 자산이 안 쌓이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워낙 보세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폭발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3,000원에서 1조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폭발하죠.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기 좀 쉽지 않은데, 왜냐면 기업 가치가 몇 년 신저가 때리는데 매출 영업이 폭발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 PBR도 0.5 되게 싸죠. 퍼도 거의 뭐 2에서 6이었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당연히 경쟁사가 있다고 말 못하죠. 대체제가 나오면 뭐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때 보면 0.5고 매출이 막 폭발, 이런 막 매출 폭발하는 상황에서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가 안 좋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주가라는 게 보세요. 7만원에서 96만원 올라갔잖아요. 10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경제사가 없더라도 너무 싸고 근데 매출 영업 폭발하고 그런 기업을 정말 외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때 딱 살 수는 없겠지만 쭉쭉 사는데 매출 영업 폭발하니까,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돈이 덜 쌓이더라도 회사 크면아 매출이 이렇게 막 매출 영업 폭발하니까, 보세요. 매출이 보시면 5조 나오다가 지금 8조 나오잖아요. 이런 기업은 구성비가 클 텐데, 그러면 큰 기업은 매출 폭발하잖아요. 영업이 정말 폭발하거든요. 딱 그 사례예요. 매출이 60%인가 했는데 영업이 몇 %인가 했어요. 400%인가 잖아요. 그 정도의 큰 회사는 항상 매출이 똥똥 칠 때는 영업이 안 나오다가, 영업이 잘 안 나오다가 매출 어느 정도 증가하잖아요. 매출 증가한 만큼 어느 선까지는 기존 인건비를 크게 증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하고부터 훨씬 큰 영업이익 증가가 나와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영업이 뭐 200% 증가하니까 뭐 주가는 뭐 근데 과하긴 하죠. 과하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0.5에서 시작하니까 정말 커 보이거든요, 더. 근데 보세요. 이때 1.5에서 0.5예요. 근데 2.8, 주가는 10배 올라왔는데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2020년도에는 이 시총을, 이 자본을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본 거고요. 2021년도에는 이 자본이 엄청 커졌잖아요. 훨씬. 그 때문에 시총이 커져도 PBR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긴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말하면 알아듣겠죠. 자본이 훨씬 커진 회사는 시총이 커져도 PBR이 그렇게 안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게 시총 나누기 전체 주식이잖아요. 이 주가는 10배 올라갔어요. 근데 PBR도 10배 올라가야 되지. 아니요. 자본이 워낙 많이 커지기 때문에 PBR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덜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강조도 있지만, 자본 증가 워낙 빠른 회사를 사는 게 답인 게, 시총이 많이 커져도 안 비싸 보인단 말이죠. 자본이 커져버리면 자본 대비 시총과 관계를 따지는 게 PBR이니까요. 오늘 열정을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뭐 한 종목당 깊은 이야기를 못 나눴네요. 어차피 종목을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종목씩 보기도 하고 또 살 종목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